한동훈 씨가 연일 초비상이에요. 안 그래도 이미 나락으로 빠져서 올라올 틈바구니가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복당이 지금 뭐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이미 힘들어진 상태인데 아주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박민영 TV 개국하고 초기에 민주당이 한동훈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 청와대에서 한동훈을 거슬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부 소식을 전해드린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거 한동훈 최근까지 어쩌면 지금도 민주당의 귀염둥이 중에 귀염둥이죠. 오죽하면 한동훈 씨가 헌법상 근거도 없는 쌍한 국정운영 체제, 대통령마저 패싱한 국정운영까지 천명한 내란 범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지금 뭐 10동훈에 이어서 11동훈이 될 때까지 패문부재를 10번 넘게 하든 말든, 법정 출석을 하든 말든, 참고인 조사를 받든 말든 봐주기 수사하는 모습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한동훈 씨야말로 특검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협박질부터 시작해서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핵과 이재명 집권의 금메달리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뭐 지금까지는 약속 대련하듯이 조금 봐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 씨가 너무 코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은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뭐 5만 종편들이 뭐 눈치가 없는 건지 정무 감각이 없는 건지 한동훈 씨한테 뭐 저당을 잡힌 건지 한동훈 씨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종일 한동훈 뉴스만, 심지어 민주당 패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편 방송 나가면 사건 사고 빼고 7개 아이템을 다루는데 심지어 한동훈이랑 관련도 없는 이야기가 나와도 굳이 한동훈 페이스북을 달아서 발제를 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바닥까지 샅샅이 베이비시팅을 열심히 해줬는데, 뭐 어제 제가 이현종 씨 영상도 보여드렸죠. 뭐 거의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수준으로 열심히 시팅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정권 입장에서는 거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개가 주인을 무나? 이런 이야기, 실제 여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고, 얼마나 과거 귀여웠습니까?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김여사 특검에 기여 못할 거면 한동훈 특검 우리가 왜 봐줘야 돼? 야당일 때도 그렇게 의석들 앞세워서 저당 멱살 잡고 개목줄 잡고 부렸던 것이 한동훈인데, 이제 여당까지 된 마당에 뭐 한동훈처럼 사법 리스크가 첩첩산중인 인물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방아쇠만 담기면 끝나는 것이 한동훈이었는데 주제도 모르고 복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너무 설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편 틀기만 하면 한동훈 패널들 나와서 쓸데없이 이재명 공격하고, 한동훈이 그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소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순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내부 총질이라고 느끼겠죠. 놀랍게도 어차피 우리 당 공격하는 건 상수였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총질로 느낄 만한 한동훈 씨의 이런 가짜는 공격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거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부 소식 전해드렸고, 그 연장선에서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에 대한 본격 수사가 1년 8개월 만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지난달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어제죠. 정확히는 어제자로 1년 9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일단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크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정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라 라고 영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 법원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미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 사태, 셧다운 등을 주도를 했다라고 전해진, 정확히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야밤중에 당원 게시판 사태가 터지자 갑자기 당원 게시판이 셧다운되는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 셧다운돼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동훈 씨와 진은정 씨, 뭐 동명이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 명의로 작성된 게시물들만 무더기로 삭제가 됐다. 99%가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당무감사위 보고서에 명명백백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당 실무를 주도했던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있겠죠. 해당 직원들도 한동훈 씨가 뭐 예쁘다고 굳이 한동훈 씨를 위해서 함구를 하겠습니까? 본인들도 지시받고 월권에 의해서 잘못된 집행을 한 입장인데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죠. 특검 측에서, 특검이 아니라 경찰 측에서 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한 차례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핵심적인 증언들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라고 하는 것 또 한 번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오늘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자로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해보자면 결과적으로 2년 가까이 이루어졌던 수십 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동훈 당시 체제의 법률자문위 등에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우리 정당이 여론조작 업무방해의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정당이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황당한 의견서를 냈다라고 하는 그 시기 한동훈 강점기를 지나서 드디어 수사가 본격화가 됐고 한 발 더 나가서 상당히 구체화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훈 씨가 사실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정당 사무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대한 행위, 그리고 직권남용 등에 의해서 당대표 권한을 월권으로 활용을 해서 직원들을 이용해서 당원 게시판 셧다운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는 이 사안 가지고 체포 내지 구속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그냥 재밌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구치소 들어가면은 갖가지 아이템들은 소지품 취급받아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 박근혜 정권이 본격 수사를 받았을 때 한동훈 씨 본인이 우리 당 관계자들과 주요 관료들에 대해서 수사했을 때 그 소지품 취급받아서 가발도 못 들고 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께서 목도를 하셨을 거예요. 한동훈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들 그중에서 이 사람 가발이었어? 하는 그런 사람들 포토라인에 서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씨도 여러 아이템들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머리에 썼는지 가슴에 썼는지 어깨에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템들 전부 다 소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압수를 당한다라고 하는 점 제가 여러분들께 여담으로 하나 좀 짚어드리고요. 제가 좀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합니다. 한동훈 씨가 앙상한 모습으로 구치소에 입장하는 모습 한번 보는 게 여러 우리 당원 지지자들, 우리 우파 진영들 특히 염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씨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일단 쭉 여러분들께 한 10분 정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례적이다. 이례적. 왜냐하면 이게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 굉장한 민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정당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시도를 해도 스크럼을 짜서 막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가 많이 난 재래식 미디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선일보가 좀 화가 났죠. 그래서 IP까지 경찰에 내줬다. 이거 논조가 여러분들 읽히죠.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어이 내줬다. 이게 스트레이트 기사에 이렇게 한동훈에 대한 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싶은 이 베이비시터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담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내줄 수 있죠. 한동훈 씨 개인의 일탈이지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게 피해를 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수사협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우리 김승재 기자님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죽상을 하고 기사를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요 오히려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내 갈등이 계속해서 분출이 되고 한동훈 씨가 계속
고소했다라고 하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했다더니 고소인 조사도 안 받고 입으로만 사실이 아니다, 조작됐다, 가족들이 쓴 건 맞지만 그 대부분은 가족들이 쓴 거 아니다, 이 말장난질을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혼란상과 난맥상, 한동훈 씨 거짓말에 의해서 지금 불지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깔끔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애초에 한동훈 씨가 알량한 정치의 꿈을 접고 애초에 정계 은퇴하고 평생 라방에 봉춤이 낮추면서 우리 진영을 위해, 국가를 위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갈 일이 없죠. 본인이 뻗탱기면서 끝까지 거짓말하고 윤리위에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종환 부위원장도 얘기를 하잖아요. 왜 소명 안 하냐고. 소명도 안 하고 뻗탱기기만 했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요. 이에 대해서 이미 장덕 대표와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할 시에 기꺼이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응당의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친한파들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가짠고 짜증스럽습니다. 왜냐면요, 본인들이 바로 그 이례적으로 당사 압수수색에 순응했던 원조잖아요. 제가 오늘 기사를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4년 11월 기사예요.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니까 한 2주 정도, 2주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왜 한동훈 씨를 계엄 유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한동훈 씨가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탈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협박질을 하기 전에 했던 짓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우리 정권에 대한 민주당이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면서 정작 명태균 씨랑 제대로 엮여 있었던 것은 오세훈 시장 등 자칭 쇄신파들이었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1심 무죄가 나기도 했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똑바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음해하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좌파들의 공작으로부터 우리 진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홀라당 당사문을 열어줬습니다. 한동훈 씨는 남일처럼 수사기관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나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굉장히 참 이례적인 워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격렬한 대치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홀라당 당사문 열어주고 압수수색 해 가세요. 수사기관에 명태균 관련해서 열심히 조사해서 우리 정권 좀 공격해 주세요 라고 협조했던 게 한동훈 씨와 그 지도부 아니었나요?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사문 활짝 열어서 수사받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당원 게시판 이슈야 한동훈 씨 개인 일탈이지만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번 양보해서 의혹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선 선거까지 전부 다 엮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심중하고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인 게 명명백백한데, 아니 맞잖아요. 당원 게시판은 한동훈 씨 개인 일탈이지만 명태균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를 했던 것은 우리 당의 공천 사무 전반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연히 방어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한동훈 씨가 본인이 유리한 전선이라고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주고, 김상욱 같은 자들은 아유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협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당이 무시할 수 있겠냐,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같은 거 벌어졌을 때 당직자들과 보좌진들까지 전부 스크럼 짜서 당사 틀어막았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당사문 활짝 열어주나요? 본인들이 이런 짓거리 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사문 원래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한동훈 씨 개인의 일탈, 나아가서 정당 사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해줄 책임이 없습니다. 한동훈 씨는 우리 정권 관련된 내용들, 우리 정당 공천 사무에 대한 전방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방어를 안 하셨잖아요. 억울하실 거 없겠죠. 한동훈 씨와 참 조선일보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들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뭐라고 억울하다고 떠들어도 그냥 본인들 과거 했던 짓거리로 다 반박이 됩니다. 이런 걸 업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업보, 배신자의 업보, 부메랑,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 있을 때 제대로 좀 정치하지 그랬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 매우 정당방위적으로 한동훈이
자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우리 당무감사위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음해를 하면서 가짜뉴스 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네, 한동훈 씨가 또 뭐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공정수사 때는 진상 드러날 것이다. 참 검사 같은 이야기. 여러분들 이 한동훈의 한마디 한마디 글은 더럽게 못 쓰지만 앞으로 우리 수능의 서술형을 30-40%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같은 작문 실력이면은 어디 언감생심 대학이나 갈까 인서울권이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작문 실력을 가진 문장 하나 쓰면은 7줄이 넘어가는 한동훈 씨지만 이 어떤 워딩 잡을 때는 참 검사잡게 잡아요. 자, 지금 보시면 공정수사 때는 진상 드러날 거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공정수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방파제를 열심히 이제 보험을 치면서 또 말장난을 치고 있고요. 또 무슨 이 당무감사위의 조작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던데 이 말도 번역을 해보자면 딱 이거죠. 내 가족이 쓴 거는 사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자꾸 왜 조작이라고 우길까? 사실 당무감사위에서 1,몇백여 개에 대해서 한동훈 가족들이 썼다라고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씨한테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씨가 소명 안 하고 처음에 가족들이 썼다는 걸 인정했다가 몇 개 문구 꼬투리 잡아서 이건 우리가 안 썼어요. 이건 내가 안 썼습니다. 그러면서 얼렁뚱땅 마치 전체가 조작이 된 것처럼 말장난을 하면서 고소를 하니마니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1,몇백 개 중에서 가족들이 쓴 것도 있지만 내가 안 쓴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안 썼다.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거 걸리더라도 나는 전부 다 내가 안 썼다고 안 했어요. 내가 언제 우리 가족들이 다 안 썼다고 했습니까? 가족들이 쓴 것도 있지만 당무감사위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넣었기 때문에 내가 조작이라고 한 거지 내가 허위사실 공표한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동훈 씨가 말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저희가 한동훈 같은 이런 정치검사들 여러 번 우리가 목도를 해봤기 때문에 한눈에 읽히죠. 글은 더럽게 못 써도 워딩은 이렇게 자기 유리하게 속속들이 방어 기제를 열심히 만드는 한동훈 씨의 이 워딩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본인이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받았으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명 받으라고 했잖아요. 당무감사위에서 매크로까지 의심된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나와 소명하라고. 본인이 안 나왔잖아요. 전화 안 하고 문자했다고 안 나왔잖아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의원실에 하면은 의원실 수령해도 패문부재했다고 거짓말치고 수령을 하고도 안 오는 한동훈 씨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소명할 자신 없으니까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슨 조작이니 어쩌니 입만 털고 다니나요? 한동훈 씨는 참 자기 페이스북이랑 언론 통해서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방어력이 없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 말들을 그냥 우리가 잘 번역을 해보시면 한동훈 씨가 지금 많이 쫄려있다.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면요 지금이라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했다면서요. 고소했다고 기사만 나왔어. 한동훈은 기사로만 얘기해. 기사로는 고소도 하고 처벌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날 동안 이 피고소인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조차 못한다. 고소인 조사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 한동훈 씨의 이 추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화가 많이 난 조선일보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동훈 씨의 과거 업보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억울하실 게 전혀 없다. 네, 말씀드리고요. 네, 조선일보의 또 오늘자 기사 하나만 좀 짧게 짚어보고 이 친한파들 또 헛소리하는 것들 우리가 짚어봐야겠죠. 어제 이현종 씨 여러분들 오랜만에 안 보던 종편에서 무슨 얘기하고 다니나 영상 보시고 좀 충격들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죠. 시사 프로 10년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은 무소속인데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서범수 의원이 돌려차기 발언한 거 한동훈은 무소속인데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지 이런 이야기를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1분 동안 떠드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하여튼 친한파들 방송 나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참 잘하죠. 그 얘기 하기 전에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 전 이제 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애잔해요. 조선일보가 그래도 예전에는 뭔가 이슈를 세팅하는 그런 능력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2억을 써서 출장을 갔다느니, NB에서 15%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느니, 일면에 열심히 박아대면서 아무튼 뭐라도 한동훈처럼 막 프레임 만들어서 짜치게라도 공격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은퇴한 어르신들의 이제 과거 청춘담 이야기하면서 넋두리 하는 느낌?
좀 신세한탄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뭐 그럴듯한 날카로운 프레임도 없고 그냥 아이고 국민의힘 지금 꼴이 말이 아니고 지금 뭐 여당의 뭐 악재를 못 받아 먹고 있고 뭐 2만 명의 뭐 책임당원 서명을 받았지만 장동혁은 꿈쩍도 안 하고 중진들이 문제야. 중진들도 안 움직이고 지금 쇄신파들도 미적거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애처롭게 짝이 없죠. 언론사가 대체 무슨 광명을 누려보겠다고 이렇게 억지 결론 만들어 놓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주절주절 횡설수설하는 건지, 언론사 사설을 이렇게 바이라인도 없이 조선일보 사설이라고 박아놓고 횡설수설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어쨌거나 구독자 쭉쭉 줄어들어서 이제 와서는 책임당원은 늘어나는데 조선일보 구독자는 쭉쭉 줄어들어서 이제 구독료가 아니라 정부 광고, 기업 광고, 이제 트로트 수익으로 먹고 사는 조선일보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가면서 글을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뭐 품격과 책임, 뭐 보수의 품격과 책임 좋아하시는데 왜 그걸 우리 정치인들만 지켜야 됩니까? 언론사들도 플레이어로 뛰겠다고 했으면요 조금 책임성 있게 읽어볼 만한 글을 쓰세요. 아무튼 넋두리를 열심히 하는데 그 2만 명 그놈의 책임당원 명부는 대체 어떻게 박민영 TV보다 취재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그거 다 사기 설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만 7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 2만 7천 명, 제가 또 오늘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이거 중복 투표 가능하네요. 제가 제 아들 명의, 제 지인 명의로도 투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중복 투표해가지고 2만 7천 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 중에는 저희가 그 한동훈 씨 그 아이스크림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 먹던 한지야, 뭐 혹은 한동훈이 아니라 십동훈,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보여드리면서 포함된 설문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외치는 한동훈은 아닌 십동훈님,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2만 7천 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사설식이나 쓰면서 이따위 가짜 서명 만들어가지고 그런 서명 하나 걸러내지 못해서 그거를 사설에 근거랍시고 갖다 쓰는 거 쪽팔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 세상이 편해졌어요. 저희가 또 어제도 보도를 드렸죠. 중국 등 외국인들 수만여 명이 매일같이 우리나라에 여론 조작하고 있다. 이 초안전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부정선거 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조작의 실태들이 횡행하고 남발되고 있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비극인데, 어떻게 재래식 미디어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상의 변화도 감지하지 못하고 가짜 진짜 분간도 못하면서 취재도 안 하고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논리 개발도 안 하고 대충 그냥 갖다 박아서 사설이라고 씁니까? 쪽팔리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런 가짜 조사니까 중진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가짜 조사 가지고 중진들이 움직여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글 몇 자로 장난질 쳐서 정당 사무에 간섭하려고 할 거예요? 좀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오길 바라고, 조선일보가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갤럽과 NBS에서도 지지율 국민의힘 쭉쭉 오르고 있죠. 그 NBS조차도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참 국민의힘 지지율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친한파들이 당권 잡고 있었으면요 서범수 돌려차기가 어쩌고 무슨 뭐 어디 권영진 멱살잡이가 어쩌고 뭐 진종호가 어쩌고 하면서 쭉쭉 떨어졌을 지지율 그나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 뭐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보시면은 저희 40%대까지 복귀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시죠. 어제 공정조사에서도 3%포인트 넘게 국민의힘이 반등을 했고요. NBS에서도 15%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오늘 20%대 중반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민주당 컨벤션, 전대 컨벤션 때도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인데 컨벤션 끝나자마자 30%대까지 곤두박질 친 한동훈 열심히 베이비시팅 하면서 장동혁 대표 지지율 가지고 트집 잡는 거 안 창피하세요?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일단 기사를 쓰기에 앞서서 좀 산수를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사설 이제 써봤자 하품도 안 난다. 제가 하품 나는 사설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와서는 하품도 안 난다 말씀드리고, 넋두리는 그냥 집에서 혼자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써서 올리는 것 자체가 소음공의 지라시 수준이다. 2만 2천 개인지 뭔지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한동훈 아니라 십동훈, 한동훈 아이스크림 먹는 한지야,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2만 개 만든 그 조사 인용하면서 이런 사설 쓰는 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